사장님. 됐어. 예. 아이고.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밭이에요. 여기가 동네 밭인데, 지난번에 그, 만약에 그 주화 얘기했잖아요. 지난번하고 비교가 되죠. 며칠 사이에, 지금 뭐 이렇게 커졌잖아요. 먼저 쬐깐 했잖아요. 예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먼저 번에 다 이게 누워 있었잖아요. 얘들 다 씁니다, 이렇게. 그러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마늘 꽃이 있고. 근데 여기에, 150개, 250개까지 들어있습니다, 씨가. 그래서 얘를 이제,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 잠깐만요. 나스를 얘네 수확할 때 손으로 끊어도 되고요. 이렇게 나스를 이렇게 비면 됩니다. 근데 나스를 비는데, 여기 최대한 이 밑으로 비야 돼, 이렇게. 길게. 왜냐면 여기만 뚝뚝 끊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얘들이 계속 큽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망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놓으면은, 이 양분을 계속 빨아먹어요. 양분을 빨아먹어갖고 얘들이 커집니다. 더 커져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게 다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양분을 계속, 영양분을 계속 먹고 얘들이 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바짝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게 끊어서, 망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요거 보고 총포라고 합니다. 총포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제 조화가 있는데 이 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이제 그 와서 찍어줬을 때 고민이 좀 됐어요. 왜냐면 이게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마늘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중간 정도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150개, 250개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씨가 뭐 안 나는 것도 있고, 막 버린다고 해도 이거 하나를 그냥 100개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00평이 만평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50개, 250개면 이거 가지고 아마 한 평 정도 심는 거 충분합니다. 2평 정도 심을 수 있어요. 마늘 한 평에서 평균 마늘 생산량이 한 접 나옵니다. 한 접이 조금 넘어요. 마늘 한 평당 108개, 이제 한 접 조금 이상 더 수확이 되는데, 이거 한 평 정도 심을 게 됩니다. 100개 이상은 최소한 200개까지, 2평까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많이 남겨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10개 정도만 남겨놔도, 10평, 20평 정도는 재배할 수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봄이 내려오네, 갑자기. 요 정도면 주화를 지금 수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애들이. 씨알이가 튼실하다는 네, 얘기죠. 지금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핀 다음에 수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한 보름 전쯤 얘들이 조그만할 때, 아마 이렇게 수확을 하면은 밑에 마늘이 좀 크게 들죠.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제 밑에 마늘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밑에 마늘은 크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밑에 마늘이 약간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얘한테 이제 영향을 계속 가다 보면 밑에 이제 마늘은 반밖에 안 큽니다. 반밖에 안 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기 하나 뽑아볼까요? 어느 정도 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고 느끼지. 밑에도 이 정도 큽니다. 그죠?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커요. 이거는 요거 씨에도 충분하잖아요, 씨에도. 그죠? 그러니까 주화하고 마늘하고 같이 생산했을 때 이 예, 예. 정도면은 어떤 결과적으로는 요거 지금 수확이 괜찮은 예, 건가요? 지금 이렇게 조화를 같이 했는데 이 정도 크기 마늘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방법이 간단합니다. 이게 마늘을 전체적으로 그냥 쭉 키우지 말고 처음에 이 마늘이 큰 거에서만 씨를 받으면 돼요. 쬐깐 거에서 씨를 받으면 씨도 현찮고 밑에도 이렇게 안 큽니다. 그래서 큰 데에서만 씨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10만원, 요 정도만 해도 10만원 가능하잖아요. 요 정도면은 큰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더 이제 연구해야 되는데 그냥 판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중간 정도 판매도 가능하고. 그래서 조화를 받으려고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전체적으로 쭉 넣지 말고 큰 데에서만. 저희도 여기 지금 솎아놓은 게 많이 있어요. 조화를 안 받은 게 여기 지금 솔찬히 있거든요. 이렇게 겉부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최대한 조화를 받으려면은 큰 마늘에서 받으라. 큰 마늘에서 받으면 이 밑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쪽마늘 이것도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밑에도 씨마늘 할 수 있고 이 밑에 주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수확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이렇게 끊어서 놓으면 얘들이 이 영양분을 계속 먹고 얘들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집니다. 커져요. 얘들도 지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정도 크면 이게 한 200개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200개 정도. 그리고 이제 이런 쬐까는 것도 걸어 있는데 이거 쬐깐 것도 한 100여 개, 100여 개. 이건 한 200여 개쯤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수확을 하면은 아마 제대로 말리려면 7월 한 달 정도 말리면 거의 얘들이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아마 한 달 후쯤에는 제가 요거를 어떻게 채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죠? 요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 한번 예. 말리는 방법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렇게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양파망 큰 거에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바람 통하는데 그늘진 데다 묶어만 놓고 매달아 놓으면 됩니다. 그냥 놔도 되고 햇빛에다 놔도 잘 마르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들이 마르면은 이 양분이 이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늘에다 놓고 이 양분을 얘들이 계속 먹게끔 그래서 얘들이 더 커지게끔 더 실한 주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주화를 생산해서 말려서 파종을 하면 언제 파종하고 요게 언제 수확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얘를 지금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건조시키면 이제 정상 이 주화를 이거 채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건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을 이제 가을에 심었을 때 지금 여기 일부 좀 수확해놨는데 이런 마늘이 생깁니다. 얘가 작년 가을에 이 주화를 심어서 이렇게 생산한 겁니다. 이게 날짜를 어느 정도에 정식하면? 근데 이제 이 주화를 심을 때는 저희는 보니까 가능하면 늦게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일찍 심으면 여기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와 커서 좋다 그러는데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도 저희가 조금 일찍 심어 가지고 이게 보기에는 좋습니다. 막 이렇게 크잖아요. 막 엄청 좋네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근데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일찍 심으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얘도 지금 같은 건데 이게 씨 하나가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게 생겼잖아요. 얘가 또. 얘가 통마늘은 그러면은 예. 저렇게 주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주화를 심었을 때 이렇게 또 주화가 또 생기면은 얘들은 100% 이게 쪽마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까서 심어야 돼요. 쭉 분리해서 또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잖아요. 잘은. 그래서 너무 일찍 심지 말라. 주화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아마 10월 한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뭐 9월 중순부터 이 홍삼마늘 심잖아요. 그래서 마늘 다 심은 후에 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심으면은 이 통마늘 생산하는 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많이 컸었는데 사실 요만한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이즈 이 정도도 좋습니다. 심기 아주 좋아요. 이런 사이즈도 괜찮고 뭐 이 정도 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 나오는 거는 이게 쪽마늘 된 거예요. 쪽마늘 된 거라 이게 또 분리해서 또 심든가 아니면 이게 좀 힘듭니다. 분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주화는 아마 10월 중순 넘어서 심어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곧 이제 이걸 올 가을에 이제 하나씩 이걸 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늘이 되는데 저희는 마늘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씨마늘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지금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보통이 이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육종마늘이면 이 정도 그래도 큰 편이잖아요. 근데 홍삼마늘 이 정도면 그냥 보통입니다.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종자 생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마늘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예지간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마늘이. 그래서 이 홍삼마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화 가지고 그래서 얘를 심어서 이렇게 만들고 또 이 녀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올 가을에 얘를 심으면 일반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늘 번식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수확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비닐을 다 걷었습니다. 비닐을 걷고 이제 땅에다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비닐 위에다 말리면은 요즘 온도가 한 30도 막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들이 뭐라고 화상 입는다거나 이런 지장이 있습니다. 얘들이. 예, 그래서 나중에 보관할 때 썩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다 비닐을 걷고 땅에다 여기서 최소한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건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거 수확을 했을 때는 비닐 위에다 놓지 말고 이 땅에서 3일에서 5일 정도는 건조를 시켜라. 그러면은 이 잎이 다 떨어집니다. 뚝뚝 이렇게,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지나다 잎이 다 이제 말라버려요. 그럼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끊어서 요거를 이제 망에다 담든가 아니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해서 이제 그늘진 바람 통한 데다 놓으면은 그대로 말릅니다. 그래서 이거 마늘 말리는 건 아무 지장이 없고요. 이 지금 이게 마늘 주화에서 생산한 거기 때문에 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심는 것이 이 쪽마늘 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병성이 강화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크기도 얘네를 심었을 때 월등히 커집니다. 이 마늘 이게 쭉 분리하면 이렇게 안 크잖아요. 쪽 하나가 이렇게. 예, 얘가 큽니다. 그리고 같은 사이즈를 심었을 때도 이 통마늘을 심었을 때 마늘이 훨씬 큽니다. 예. 내병성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예,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아마 올 가을에 이렇게 심으면은 내년 되면 이보다 더 큰 마늘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예, 충분히 저희가 지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동네는 다 이 마늘 다 심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텃밭에서 하시는데 처음에 궁금해요. 이거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에서 팔 수는 없고 그냥 한 반 접점 이렇게 드리면은 해가지고 이거 다 숨겨놓습니다. 자식들 가져갈까봐. 그래서 씨마늘로 합니다. 씨마늘. 그래서 저희 동네는 지금 마늘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홍산 마늘로 지금 다 심고 있습니다.